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45번째 시간.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 탄탄 단원 다지기. 경우의 수에서는요, 그치.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이거 하나로 끝나면 동시에라는 말 곱하기, 곱의 법칙이 사용되고, 안 끝나면 고배 법칙이 사용돼. 동시에니까. 이 동시에라는 말이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연달아서 어떤 A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각각의 이 A 사건들에 대해서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우리 개념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요. 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안 끝나면 뒤에 사건이 연달아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를요. 곱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하나로 끝나버리면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더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니 안 끝나니 그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동시에 또는 이런 표현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글씨로만 파악하면 힘들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났니? 안 끝났니?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탄탄 단원 다지기 하기 전에 그렇죠. 교과서를요,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그 다음,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었죠. 오케이. 그러면 탄탄 단원 다지기 해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요, 각각 하나씩 적혀인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낸대. 다음 중 그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거는요,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려면 짝수는 2, 4, 6, 8까지죠. 4가지 경우의 수는 4가 되겠지요. 소수는요, 2, 3, 5, 7 이것도 4가지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 되고, 3의 배수는요, 3, 6, 9 3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3. 9의 약수는요, 1 곱하기 9, 2는 안 되고 3 되네. 이렇게 3개. 그래서 너도 3가지. 5 이상의 수가 적힌 공은요, 5, 6, 7, 8, 9 5가지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5번이 제일 크겠네. 오케이, 여기는 별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10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그랬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100원짜리가 1개도 안 들어가는 거요, 1개 들어간 거요, 2개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럼 10원짜리가 1개도 없을 때,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그래서 00, 그럼 빵원, 10원, 20원, 30원, 100원, 110원, 120원, 130원, 200원, 210원, 220원, 230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기 100원짜리 동전 2개로 가지고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 이걸로 안 끝나지요. 10원짜리 동전 3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래서 전체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치? 너가 각각 4개씩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100원짜리 이 두 종류의 동전을 각각 1개 이상씩 사용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하나를 각각 빼놔요, 여기다가. 100원, 10원을 딱 빼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1개 하고요, 10원짜리 동전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방금 했던 방식 그대로 100원짜리가 1개도 없을 경우하고 1개만 있을 경우, 10원짜리가 1개도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래서 100원짜리도 10원짜리도 그러면 여기 110원이 원래 나와 있으니까 110원. 그 다음 이렇게 하나가 가면 10원이 추가돼서 120원, 130원이 되겠지. 여기는요, 200원, 210원,
아이고,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그냥 따로따로 해놓고 위에다 해버렸네. 200원, 210원, 230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개 있을 때 두 가지. 10원짜리 동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에서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표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어떻게? 먼저 110원을 딱 결정을 해 놓는 거지. 110원 딱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 100원짜리, 10원짜리 딱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110원이 결정되고요. 100원짜리 없고 10원짜리 하나, 없고 10원짜리 두 개. 이번엔 100원짜리 하나, 너 없고요. 하나 하고 두 개, 하나 하고 두 개.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주사위를요, 한 개를 던진대. 그런데 2번 던진대. 처음에 나오는 눈의 수를 A,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요. 2A 플러스 B는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그러면 처음에 던진 눈이 1일 때요. 얘가 얼마가 나와야 8이 되니? B는 6이 나와야 8이 되겠죠. 한 가지. 그 다음 처음에 나온 눈이 2일 때요. B는요, 4가 되면 8이 되겠죠. 두 가지. 처음에 나온 눈이요, 3일 때요. 두 번째 나오는 눈은 2가 되면 8이 되겠죠. 세 가지. 처음에 나온 눈이 4일 때요. B는 0이 돼야 8이 되는데 주사위는요. 아무리 작아도 눈금이 하나는 있잖아. 1부터 6까지. 그치? 그럼 더 이상 없네. 그래서 총 3가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어느 가게에서요. 케이크 3종류, 아이스크림 2종류, 빵 4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가게에서 먹을 걸 하나만 선택하려고 한대요. 하나만.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케이크를 선택할 종류에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경우의 수는요. 2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야?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빵은 필요가 없네. 케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런데요, 이 가게에서 먹을 거 하나만 선택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케이크 하나를 딱 선택하는 순간 이 상황이 끝나니? 네, 끝나요. 그러면 더하기. 안 끝날 때만 곱하기. 하나 딱 선택하면 먹을 거 하나만 선택하려는 거니까 딱 케이크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순간 상황은 끝난다고요. 그래서 3가지 더하기. 아이스크림도 2종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이 상황은 종료. 그래서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경우의 수는 5가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1부터요, 30까지 자연수가요,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 한 장을 뽑는데, 그러면 5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30장의 카드 중에서요, 한 장만 뽑으면 상황이 종료. 오케이? 그러면 5의 배수는요, 1부터 30까지 총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딱 뽑으면 상황이 종료. 그러니까 끝.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그 다음에 9의 배수 몇 개? 30 나누기 9는 3이죠. 9, 3, 27, 3가지. 그런데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가 되는 수가 1부터 30까지 안에는 없네요. 그치? 최소 공배수가 45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9번. 국어책 2종류, 영어책 2종류, 수학책 5종류가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책을 각각 한 권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 국어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되지요. 왜? 각각 한 권씩 선택하래잖아요.
여기 있는 전체 책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너 중에 하나 선택, 너 중에 하나 선택, 너 중에 하나 선택, 각각 선택하래. 그래서 국어책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안 끝나요. 곱하기. 영어책 두 종류,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걸로 상황이 안 끝나요. 수학책도 골라야지요. 수학책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이렇게 해서 상황 끝. 그래서 전체는 20까지 경우의 수가 20이 되겠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모두 20가지.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끝나니 안 끝나니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건 다 풀 수 있어. 다음 그림과 같이요. 휴게실에 4개의 문이 있는데요.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대. 근데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몇 가지가 있니? 그러면 휴게실에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문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가 있겠죠. 문이 4개니까.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이 종료가 됩니까? 안 끝나요. 곱하기. 이제는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같은 문을 사용 안 한대. 내가 들어갈 때 쓴 문을 안 써. 그러면 몇 개 문이 남아요? 3개 문이 남겠지.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러고 해서 상황이 종료. 그래서 전체 1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만약에 같은 문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겠죠. 문이 4개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상황이 끝나요? 안 끝나? 나와야 돼? 그럼 곱하기. 그런데 내가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왜냐하면 들어올 때 사용했던 문 써도 되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된다고요. 알겠지? 내가 들어갈 때 썼던 문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답도 완전히 달라져.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그림과 같이요, 네 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A에서요, D점을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 근데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일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왔으면 이제 이 뒤로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가 B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A에서 D까지. 그러면 딱 봤더니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가 있네. 그쵸? 크게 이런 2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나요? 2가지가 있지. 여기 하나, 둘. 그쵸? 그러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끝나요? 아니요. D까지 가야 돼서요. 이 사건이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곱하기.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2가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종료. D까지 왔으니까 상황 끝. 오케이?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A에서 C를 거쳐서 D까지 오는 애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해서 총 3가지가 있고요. A에서 C까지 가면 상황이 끝나나요? 안 끝나요. D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곱하기. 그러면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 1. 그래서 너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치? 그러면 D까지 왔으니까 상황 종료 끝. 그래서 여기서 상황 종료되고 여기서 상황 종료되는 끝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상황이 여기까지 끝나니 안 끝나니로 판단. 안 끝나면 중간에는 곱하기. 끝났어요? 그럼 너하고 너는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 여기 D로 갔으니까 끝이야. D까지만 갔으면 그럼 4하고 4가지, 3가지 해서 총 7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길이 있는데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요. P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야 된대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최단 거리면요. 얘가 요렇게 가면 P까지는 뭐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두 개밖에 없겠지. 근데 B까지 갈 때는요. 뭐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가는 거 이런 게 없고요. 한 번씩만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쵸? 요게 최단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우리 위에 문제에서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랑 비슷한 표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야 되니까요. A에서 P까지 갔다가 B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중에 최단 거리, 막 요렇게 돌아서 가는 거 말고요. 가장 짧게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해서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니? 안 끝나지요. 왜? B까지 가야 되니까 안 끝나. 그럼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위로 바로 가는 경우 하나,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또 하나,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또 하나 해서 총 세 가지. 그러면 이제 B에 도착했으니까 끝. 그리고 더 이상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10번.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은요? 했네. 먼저 첫 번째,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하나의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요. 처음 게 앞면, 뒷면 2가지. 그리고 상황이 안 끝나요.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전도 2가지.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2가지. 뒤, 뒤. 그쵸?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뒤, 뒤. 그치? 총 4가지 중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거는 뒤. 이게 총 2가지. 그래서 너는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동전 하나를 던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러고 나서 안 끝나네요. 주사위도 던져야 돼.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 그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같은 걸 냈을 때만 비기잖아요. 그러면 가위, 바위, 보. 3가지. 그래서 너는 3가지가 되고, 서로 다른 U짝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요거는 동전 4개 던지는 거랑 똑같아. 앞뒷면 있잖아. U도 이거를 배랑 이렇게 U시 나오는 부분 있으면 이거 배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등이라고 그러나? 그러면요, 얘도 배 아니면 등, 이 2가지 경우가 있잖아. 근데 U시 총 4개가 있으니까 너 2가지, 너 2가지, 2가지. 그치? 첫 번째 U짝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선 2가지. 이러고 사건이 안 끝나요. U짝은 4개니까. 그럼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 네 번째도 2가지. 그래서 전체 2의 4제곱. 그래서 16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죠?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걸 지수로 바꿔서 우리 만들었으니. 그치?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 귀찮아. 그래서 곱하기라는 게 생겼어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도 귀찮아서 지수가 생기는 거지. 그쵸?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16.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1, 3, 5. 그러고 끝나요? 사건이? 안 끝나지요. 그러면 곱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똑같이 1, 3, 5. 그래서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 그래서 가장 경우의 수가 작은 거 1번이 되겠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4명의 학생이요, 이어 달리기를 한대. 그런데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뭐야, 이거. 마치 그냥 4명 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란히 줄 세우는 거랑.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달리기를 할 사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4명 중에서 1명 고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주자 골랐으면 끝나요? 안 끝나. 곱하기 두 번째 주자는요, 1명 골랐으니까 3명 남았지. 셋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끝나나요? 아직 안 끝나. 세 번째 주자도 골라야 돼. 그러면 1번 주자, 2번 주자를 정했으면 2명 남았지. 둘 중에 1명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2가지. 사건이요? 안 끝났어요. 마지막 1명 남잖아요. 1명을 그대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1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4.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현아, 민서, 혜수, 수아 4명의 학생이요, 공연장에서 나란히 앉는데 이때 현아와 민서가 양 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현아랑 민서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에 고정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2명 가지고, 즉 혜수랑 수아 2명이 가지고 여기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1명이니까 2가지. 사건이 안 끝나네요. 나머지 1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총 여기에서 2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이러고 안 끝나, 사건이. 왜냐면 현아랑 민서가 앉는데요, 여기가 현아가 앉고 민서가 앉을 수도 있지만 민서가 앉고 현아가 앉을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해. 여기서 마치 얘네 둘이 이웃해서 쓰는 거랑 비슷해.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 그쵸? 요런 한 줄로 요거랑 문제 똑같잖아. 보세요. A, B, C, D, E, F 6명이 한 줄로 설 때 C하고 E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 그러면 C하고 E를 한 사람처럼 생각하라고요. 그럼 총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5명은 줄 딱 세워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고르는 거 5명 중에 하나. 그리고 안 끝나. 두 번째 4명 중에 하나. 안 끝나. 3명 중에 하나. 안 끝나. 2명 중에 하나. 안 끝나. 1명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의 줄을 딱 선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얘네 둘이요, C, E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지만 E, C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다고. 그러면요, 얘네 둘이 줄 서는 경우를 수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처음에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하나.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보여야 돼. 오케이? 괄호는 안 쳐도 괜찮지만 곱하기니까 괄호는 영향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요거 곱하기 요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머릿속에서. 알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24였으니까 5 곱하면 120이죠? 거기에다 2를 곱하면 240이 되겠네. 그래서 240까지나 있어. 엄청 많지요? 이렇게.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모양의 ABC 세 부분을요, ABC 세 부분을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칠한대. 이때 ABC 세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얘는 우리 대표를 뽑는 거랑 똑같네.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거랑 똑같아. 4명 중에서. 맞지요? 서로 다른 임무를 갖고 있잖아. 자격이 다 다르잖아. 그쵸?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 총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4가지.
그럼 A에다가 색을 딱 칠하면 이 상황이 끝나요? 안 끝나. 곱하기. 그럼 이제 B 지점에다 칠할 색깔은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왜냐면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먼저 여기다 칠했어요. 그럼 세 가지 색이 남겠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이러고 상황이 안 끝나요. 그러면 곱하기. 이제 두 가지 색깔이 남았어. 둘 중에 하나를 C에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2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4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이 한번 썼던 걸 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지. 만약에요, 세 군데 다 동일한 색깔 칠해도 된다. 즉 중복을 허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네 가지. 아직 안 끝나요. B에 칠할 수 있는 수, 겹쳐도 된다 그랬어. 또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잖아. 아직도 안 끝나요. C에 칠할 수 있는 수, 총 또 네 가지가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도 있어. 그런 거 감안하면 이렇게. 그런데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는 뭐 했지?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같은 색이 안 돼야 된다 그랬잖아. 떨어져 있는 건 같은 색이 돼도 되고. 그치? 그래서 우리 총 3개의 색 가지고 여기 색칠할 때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총 3가지. 여기는요, 얘 하나, 얘는 빼고 칠해야 되니까 2가지.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색은요, 얘만 아니면 돼. 얘도 되니까. 그럼 다시 또 2개가 남으니까 2가지. 이런 식으로 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이 허락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20번까지는 시간이 좀 넘어갈 테고, 이 다음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서술형 완성하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를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로 갈게요. 결국 확률도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이. 이게 확률이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도 몇 번 했잖아. 아닐 것이다, 반반이다, 이런 거. 분수로 2분의 1, 반반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그게 이제 확률이니까. 이 경우의 수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경우의 수 꼼꼼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 놓고,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확률 들어갈게요. 오늘도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